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꼬꼬마 부부였죠. 너무 좋아 무턱대고 결혼까지 했어요. 양가 집안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 지금에 와선 장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단점은 치명적이었죠. 모든 부분에서 서툴렀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많이 휘둘렸어요. 하지만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남편의 1순위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한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 모든 순간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엄마와 딸처럼은 못 지내더라도 시모랑 한 가족이 됐으니 최대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도 시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모는 예쁘게 봐줄 법도 한데 그런 제 노력에도 매사에 냉정하고 퉁명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원망스럽기는 한데 그때 어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었거든요. 스스로 내가 좀 더 야무진 며느리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매일 자책하고 속상해했어요. 시집와서 시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는 어려서 뭘 모른다는 라는 말이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생활력 가지고도 엄청 구박받았죠. 시모는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벽을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과 갖은 음식들을 차려줘도 시큰둥했죠. 그렇게 10년 넘는 생활을 함께 지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저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데에 저는 1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인지 그냥 시모는 원래 저렇게 시니컬한 사람이구나 적응해버렸어요. 시모가 좀 서운하게 대해도 나한테만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며 잘 넘길 수 있었고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사소한 거라도 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족한 결핍 같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를 언제나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때면 저에겐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됐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저도 이젠 살림왕이 됐고 시모도 예전처럼 저를 혼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시모에게 무조건 잘 보이고 싶었고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바람에 더 못 친해졌는지도 몰라요. 나이 들수록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지냈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시댁이랑 안 싸우면 다행이었지 시모랑 엄청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 흔한 고부 갈등 없이 평범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10년 만에 저와 시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계기는 바로 해외여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사는 게 빠듯해서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은 따로 가보지 못했어요. 가까운 국내 여행도 마음 먹고 가도 아주 짧게 1박 2일 정도 다녔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 떠나는 거 양가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고집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해외까지 먼 길 떠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셨어요. 가족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가고 싶으시다고 다음을 기약했죠. 의외로 무뚝뚝한 시모가 무조건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했고요.
남편은 오히려 말렸어요. 불편한 자리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남편과 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저와 시몬은 정말 모녀처럼 잘 지냈어요. 시몬은 여행 내내 평소보다 싱글생글 아주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행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네요. 이상하게도 시모가 엄청 즐거워하니까 저 또한 몇 배로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떠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이런 시간 갖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마지막 날 시모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세요? 아이고, 정말 내가 주책이다.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참으려 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 어머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호강을 하네.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디 이런 바깥 세상 구경이나 했겠니? 지금껏 표현은 잘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솔직히 너희끼리 여기 왔어도 상관없었을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도 함께 여행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이 추억은 내가 평생 가슴에 두고두고 간직하마. 시모는 저희 부부랑 떠났던 해외여행이 엄청 인상적이었는지 여기저기에다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듯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한 동남아 여행이라며 톡 프로필 사진을 저와 찍은 사진으로 도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성격상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뿐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제 칭찬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 저를 보는 시모의 눈빛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말투도 너무 사근사근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애정이 뚝뚝 흘렀죠. 하지만 10년 만에 제게 표현했던 시모의 관심과 애정은 얼마 안 가서 차게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짧았으면 저는 꿈이라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저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냥 찬밥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였다니까요. 그 새로운 식구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터울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죠. 저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시집온 동서를 보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동서처럼 저렇게 맑았고 어렸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해서 저 또한 시동생이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동서 역시나 어려서 제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련님은 제 험난한 결혼 생활을 봐왔기에 문득 동서가 시모랑 잘 지낼지 걱정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동서 잘 부탁한다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형수님, 이 사람 잘 좀 부탁할게요. 아직 기본적인 살림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워낙 무섭잖아요. 많이 혼나지 않게 착한 우리 형수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어느새 다 커서 꼬마 신랑이 됐네요. 걱정 마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요. 동서,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안 무서워요. 가끔 츤데레 같은 면은 있으신데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전혀 안 무섭던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시던데. 어머,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내가 동서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나 도와줄게. 네, 편하게 하세요. 말씀 감사해요. 동서는 분명 계속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 새침해 보였어요. 저는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시모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제가 20대 때 겪은 시모는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동서가 무척 걱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곧바로 제게 시모에게 엄청 예쁨 받는다고 말하니 저는 질투는커녕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비유를 하자면 시모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랑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시모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제게 달려와서 뜬금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더라고요. 예, 깜짝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혹시라도 우리 새아가한테 시집살이 하려거든 당장 꿈 깨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내 말은 너 혹시라도 10년 먼저 결혼했다고 우리 집 귀하디 귀한 새 가족한테 이상한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요즘 말로 그 뭐니?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니? 혹여나 못 연장자라고 알려준답시고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 새아기 앞으로 너는 이 시엄마만 믿어라. 알겠지? 농담이라 하기에 시모의 말은 너무 따끔했고 그 표정은 저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서 앞이니 민망하더라고요. 시모에게 며느리라 하면 당연히 저도 포함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동서에게만 우리 귀한 며느리라 칭하면서 뜬금없이 제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한테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군요.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왜 그래? 우리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야? 너는 이 녀석아, 네 형수 편 들기 전에 새애기나 잘 챙겨. 다행히 그 상황이 저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시동생 역시 황당하다는 듯 흥분한 시모를 뜯어말렸죠.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튀겨가며 제게 말했어요. 어린 동서가 혹시라도 마음고생하지 않게끔 눈치 주지 말고 잘 챙기라고요. 제게 신신당부하는 시모를 보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맹세코 동서를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괜히 시모가 동서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확 상했죠. 그런데 동서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짱!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아유, 예뻐라. 어쩜 저렇게 애교가 흘러넘칠까? 색이 너 보면 안 좋았던 기분도 다 좋아져. 분명 그 상황에서 동서가 할 적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서 그런 거겠지 넘어가기엔 동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게다가 동서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갓 결혼한 서방님이 엄마에 이어서 너까지 눈치 없이 굴지 말라며 새색시인 동서를 혼내는 바람에 저도 따로 말은 덧붙이지 않았네요. 대신 어머님께는 참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저는 워낙 누구한테 미운 말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시모는 제 말 듣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는 듯 했어요. 동서는 둘째치고 갑자기 제가 시모한테 왜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집에 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분석해보려 했어요. 분명 여행 후에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적대적인 시모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발길 딱 끊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10년 동안 시모에게 아무리 혼나도 시댁에 안 가겠다는 말은 해본 적 없는 저였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에 혼자 다녀오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 엄청 놀라더군요. 당신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야, 별일 없었어. 나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어머님 댁 다녀올래? 그래, 푹 쉬고 있어. 그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기다. 알겠어.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딱히 꼬집어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나를 갑자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고 새로운 동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정말 그게 제 자격지심이거나 오해라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시댁에 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제게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예민했던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저의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걸 시댁 가서 확실히 알았네요. 시모와 동서는 이제 대놓고 저를 배제하더군요. 둘은 저를 두고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그러고 둘이서 주말에 같이 쇼핑 가자, 데이트하자는 둥 둘만 하는 이야기만 계속했죠. 애초에 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또 백화점 갈까요? 엄청 맛있는 디저트 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야지. 역시 어머님 최고. 그럼 저번에 먹었던 솥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후식으로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아무렴. 우리 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난 네가 좋으면 다 좋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며느리랑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말이야. 진짜요? 저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걸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지. 오랜만에 얼굴 본 저에게는 너 왔냐고 대충 말하더니 동서에게만 대놓고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에 잠겨서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금방 나가야지 생각했어요. 사실 설거지도 내팽개치고 집에 갔으면 됐는데 세월과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꼈거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동안 외로웠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 이제 수연이가 내 딸 되어주는 거다. 저를 옆에 두고 대놓고 동서에게만 딸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동서 나이 때 시모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땡 하고 찬바람 불었던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딸 어쩌고 했던 시모라서 그 심경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끝내고 어머님 옆에 일부러 앉았어요. 이후로 시댁에 다시 안 온다고 해도 쌓인 서러움은 다 토해내고 싶었죠. 어머님, 저 조금 서운하라고 해요. 저는요? 저도 좀 껴주세요. 정말 10년 동안 저는 아무런 힘이 안 됐어요. 저번에 여행 다녀와서는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었잖아요. 시모에게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시모가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 너는 갑자기 징그럽게 왜 붓고 그러냐? 나이 어린 동서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으이그, 저리 좀 가라. 왜 옆에 앉아서는. 그리고
그건 여행 가서 잠시 기분 좋아서 그랬던 거지. 시모는 기겁하며 저를 온몸으로 피했어요. 여행 보내줘서 고맙다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울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잘 지내보려는 내 노력들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싶었고요. 항상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주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얼얼한데 그때 구박받는 저를 보고 동서가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동서가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급하게 동서 데리고 자리를 뜨는 시모 때문에 뭐라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날 기회를 피했어요. 신경 끄고 안 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희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둘이 오붓하게 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도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굳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 했거든요. 시모가 좀 냉정하고 까칠했어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이 들어서 노망이라도 든 건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 제사를 지내러 간 날 저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실은 저 말고 남편이 먼저 시모의 차별에 터졌네요. 아버님 제사라서 저희 부부 나름 최대한 일찍 온 거였는데 시모는 동서랑 거의 다 했다며 투덜거렸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고작 오늘 한 번으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시모에게 말했죠.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장남이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조건도 안 보고 아무나 하고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좀 기우는 느낌이 들었었지. 그런데 이제 새애기라도 우리 집 균형을 맞춰줘서 다행이야. 역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나는 우리 새아가 덕에 요즘 살맛이 난다. 결혼할 때도 누구는 텅텅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왔지만 우리 아가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지. 시모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했어요. 시동생이 없었던 터라 동서도 대놓고 그러는 시모에게 좀 놀랐는지 저와 제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시모의 날것인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남편은 금방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란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엄마 아들인 나도 모욕 주는 말이에요. 내가 뭘? 넌 어디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냐? 아니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렇잖아. 네가 훨씬 아깝잖아. 다 쓰러져가는 식당이나 하는 옆에 내 여식 말고 우리 새애기처럼 든든한 부모 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애 만났으면 너도 팔자 진작 폈겠지. 엄마, 그때 당시 나는 뭐 볼 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우리 집 어린 가장에 뭐 볼 거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평범하기라도 했지만 나는 평범한 수준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에 불과했었다고요. 넌 이 녀석아 나란 일하는 공무원이잖아. 어딜 감히 너랑 쟤를 비교해? 제발요. 그놈의 공무원 타령 좀 그만하실 수 없으세요? 남편은 아내인 제 편을 드는 것도 있었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시모에게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바로 공무원인 내 아들이 최고다 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로워? 공무원 합격하기가 어디 쉽냐? 두고 봐. 난 내 무덤까지 가서 그 얘기할 거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입막음 하니? 너 설마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네 부인한테 잡혀 사는 거야? 예, 네가 말해봐라. 네가 네 서방 잡는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니? 어머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아들 마음 저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잡혀 살았으면 그때 엄마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이나 갔다 왔겠어요? 그때 여행도 다 이 사람이 저랑 엄마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왜 그런 맘들은 모른 척 하시고 이 사람한테 계속 모진 말만 내뱉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어머머, 정말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엄청 우려먹는구나. 넌 신랑 앞세워서 이사달 만드니까 좋아? 그깟 해외여행 딱 한 번 가지고 말이야.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후회할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쟤한테 뭐가 아쉬워서 후회를 해? 참나. 저 사람한테 막대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아무리 엄마라 해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시모의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먼저 가보겠다며 뛰쳐나갔어요. 사실 남편이 제 팔목 잡고 나가려는데 제가 침착하게 할 말이 있다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남았어요. 저도 저지만 이제 남편의 상황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남편과 제사 다 끝나고 시모에게 함께 비밀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흥분한 남편은 침착하게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고 저와 남편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저만 아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쌓인 말 다 내뱉고 드디어 비밀을 밝히려는데 뒷목 잡고 있는 시모 대신에 동서가 또 눈치 없이 끼어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날 만약 자리에 서방님이라도 있었으면 동서는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끼어들진 못했을 것 같아요. 시동생은 그날 출장 다녀와서 밤늦게 오기로 했었거든요. 형님, 미치셨나봐요, 드디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는걸요? 아니 형님, 이렇게 중간에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면 어떡해요? 아주버님은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형님 본 모습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아이고, 우리 새끼 말 잘한다. 시모는 나서서 자기 편드는 동서를 두둔했어요. 동서는 저번 일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아주 눈에 도끼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동서에게도 따끔하게 제대로 경고해둬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순한 맛으로 굴었으니까요. 동서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뭘요? 내가 이간질을 언제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이간질한 거 당장 다 말해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저 예뻐하니까 질투하고 괜히 남편 앞세워서 어머님 곤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동서. 내가 질투했다고? 난 어머님이 나한테 독박으로 일 시키고 구박해도 동서 탓한 적 없어. 오히려 매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건 동서 쪽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은 척 하지만 누구보다 다투는 상황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매번 묘하게 웃고 있잖아. 아까도 말야. 어머님이 나 무안 주실 때 입꼬리 올라가더라. 동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웃겨? 소름 끼치니까 제발 그 표정이라도 숨겨주라. 만약 나였더라면 적어도 내가 끼어있는 입장이었다면 말이야. 화해를 도모하려고 노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간질은 안 했을 거야. 형님,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제가 시원하게 일침 날리자 동서는 전곡을 찔린 것처럼 어버버거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꽤나 당황했나 봐요. 동서는 자기가 언제 웃었냐며 목소리가 쥐구멍 들어갈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용점정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이간질이란 걸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마
내가 저번에 동서 편 안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머님, 동서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동서 좀 쉬게 주말에 전화 좀 그만하세요. 오죽했으면 사이 좋지도 않은 저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했겠어요? 그게...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그걸 지금 여기서 왜 말해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 언제는 네가 먼저 주말마다 보자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도 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자주 연락 주시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겨우 네 형님한테 내 뒷담화 했냐? 저는 동서에게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눈빛을 쏘아주고 시모에게도 인사도 없이 시댁을 나왔어요. 흥분한 나머지 결국 남편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죠. 남편이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늘 저와 친정 부모님께 받기만 했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대놓고 제게 모질게 구니까 죄스러워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식당하는 자영업자이셨죠. 남편과 저는 연애하다가 이른 나이에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준비 없이 한 결혼이라 저와 남편은 당시에 가진 게 정말 없었죠. 두 몸뚱이와 달마다 받는 각자의 월급이 재산의 전부였어요. 저희는 사회초년생들이었기에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자 가장이었으니까 더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에서 크게는 못 도와줘도 항상 살림에 보태라고 가게 식재료 나눠주시고 했어요. 시모는 예단도 제대로 안 해온 집안이라고 저희 집을 비난했지만 남편은 저희 숨통 트이게 해준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남편은 시댁 가족들 몰래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 성격에 자기는 친정에 도움받고 있는데 시모는 저를 이유 없이 구박만 하니까 아마 속이 아주 터졌을 거예요. 몇 해 전부터 공무원인 남편의 무기력증은 심해졌어요. 오랫동안 우울감을 토로해서 제가 먼저 일 그만두라 했죠. 공무원 그만두면 당장 뭐 먹고 사냐며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애가 없으니 둘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냐며 괜찮다 다독였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신과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계속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직장에 계속해서 마찰하는 상사가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선택권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택했어요.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엄마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늘 어깨가 무거웠던 남편은 어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지금까지 군말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지 저로서는 가늠도 안 갔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았기에 저는 혹여나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다 겁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무원 그만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남편 호봉 충분히 올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둬서 전업주부였지만 10주년 가족 여행도 남편을 위해 비용을 제가 다 낸 거였어요. 주부인 제가 그 큰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부모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셨죠.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덕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평범하게 식당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김치 공장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부모님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엄마 김치 맛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수년 동안 엄마께 제발 식당 접고 김치 사업 좀 같이 하자고 설득했대요. 엄마는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자기 김치보다 맛있는 집이 널렸는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매번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경계하신 거죠.
그러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식당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발길이 끊긴 단골들이 많았는데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중 한 명이 그 투자자였어요. 결국 부모님은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셨고 김치 사업 열어서 1년 만에 대박이 난 거죠. 시모는 장남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무척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그만두면 큰일 날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남편 퇴직한 거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시모 모르게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갔죠. 그래서 전보다 여유로워진 저희는 시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차차 사들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행동 보니 저는 단 한 푼도 주기 싫었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죠. 남편 역시 제사 이후에 저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시동생을 만나 결혼부터 하게 된 케이스예요. 취준생이라 모아둔 돈은 없어도 동서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지 결혼 예단을 무척 잘해왔나 봐요.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러는 이유를 남편이 추측했는데 아마 동서의 집안에 홀려 시모가 동서를 엄청 예뻐하고 저와 차별하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시댁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시모의 차별에 저보다 더 분노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 여보. 솔직히 여보, 나 가식적으로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절대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당신이 왜 미안해해. 그리고 엄청 못된 남편이었으면 구박받아도 무조건 시댁 가라고 했을 텐데 당신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오, 당신 다시는 우리 엄마 집 안 가도 돼. 나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솔직히 나도 엄마 얼굴 보기 싫은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건 나한테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랬더니 시모는 아들 토옹 얼굴 못 봐서 아쉬웠는지 제게 연락을 취하더군요. 혹시 우리 장남한테 무슨 일이 있냐? 동네 전화도 안 받고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니 너라도 나서서 나한테 연락해서 내 아들 소식 전해주고 해야지. 이건 뭐 며느리인지 남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남보다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그때 그런 일 있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듣고세요?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미워하는데 남편 마음은 괜찮겠어요? 저 이제 어머님 전화 와도 안 받을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자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둘이서 화해했는지 또 같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시모 대신 제 전화를 받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형님, 제가 듣다 참을 수 없어서 말해요.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건방지세요? 뭐라고? 지금 동서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디 감히 전화를 바꿔봤니? 너 정말 개념도 예의도 아주 밥 말아먹은 애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제가 어머님 딸이나 마찬가지라서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형님 아직도 애가 없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무슨 문제 있죠? 혹시 그때 말하려던 비밀이 임신 관련 비밀 아니에요? 아니, 진작 손주라도 안겨드렸어야지 어머님이 예뻐하죠. 예뻐할 일을 했으면 어머님이 이러셨을까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맞다. 예뻐할 구석이 없어, 쟤는. 얘, 너 병원은 가봤니? 미친 건 너야. 어디 우리 장남대를 끊으려고 해? 동서와 시모는 한 전화기에 대고 동시에 저를 공격했어요. 임신 이야기는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동서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녹음 잘 되어 있길래 당연히 서방님한테 녹음본 보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참 윗사람인 제게 어머니 앞세워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시동생은 정상이라서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더군요. 와이프 단돌이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전화번호 바꾸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남편 공무원 그만뒀고 부모님 사업 잘 풀렸고 지금에서야 남편이 어디에 일하는지는 아예 말도 안 꺼내려고 했고요. 서러웠지만 그동안 애 못 낳는 며느리라 생각했던 시모아는 다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당장 시댁에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동서와 시모에게 꼭 사과를 듣고야 말겠다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통장 다 챙기는 남편 보고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참았던 서러움이 다 터져버려서 우느라 통장 챙기는 남편에게 뭐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는 역시나 반기지 않았고 남편이 미리 불렀는지 시동생과 동서가 와 있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이미 싸웠는지 둘 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이라 불러봤네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 인사도 안 받고 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동서 역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나 남편에게 인사도 안 했고요. 모든 게 불편해 보이는 시동생만 저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게 나갔어요. 동서는 이제 인사도 안 하기로 한 거야? 아직은 한 가족이잖아. 윗사람한테 똑바로 하자. 꼰대같이 왜 저래 진짜? 제가 왜요? 반가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라 배워서요. 부모님이 동서를 한참 잘못 가르치셨네. 뭐라고요? 너 왜 그래 진짜? 자기는 걱정 마. 어머님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했거든? 그리고 왜 자꾸 내 편 안 들고 저 여자 편만 들어? 너 누구 남편인데? 진짜 미쳤어? 시동생은 막 나가는 동서 앞에서 무척 당황해했고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동서를 두둔했어요. 그래, 내가 세기한테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 긴 세월 애도 안 낳았으면서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디서 유세냐? 네가 그동안 내 아들 나란 일할 때 한 게 뭐냐? 집에서 밥만 축내고 말이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우리 새애기뿐이야. 너는 가망이 없잖니?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도 동서의 시건방짐에도 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가 차게 식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길래 더 이상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고정하시고 제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전셋집 말이에요. 이제 그 집 살 수 있어요. 남편은 갑자기 집에서 챙겨온 통장들을 내밀었고 시모는 통장에 찍힌 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정말이냐? 아이고,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다. 그럼 드디어 전세 생활 청산하고 내 집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냐?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가능한 액수가 아닌데 장남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냐?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응? 그런데 같이 통장 들여다보고 놀라던 동서가 이상하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저한테 이 집 자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동안 제 결혼에 돈 많이 쓴 거예요. 이 집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곧 된다는 거였지, 아가. 걱정 마라. 너도 이 통장 액수 좀 봐라. 곧 내 말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래도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자기야, 진짜 여기 전셋집이야? 엄마,
그런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 집이라 했어도 당신이 뭐 했다고 받아. 그랬으면 받았어도 고생한 형수님이 받는 게 맞지. 시모의 거짓말에 노란한 동서는 서방님과 투닥거렸어요. 그때 남편은 조용히 좀 하라며 하던 말을 이어나갔죠. 네, 저 복권 당첨됐어요. 다들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며 툭툭 쳤죠. 그런데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저는 살짝 감동했어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1등 복권이더라고요. 이 사람 덕분에 나 공무원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공무원을 왜 그만둬? 너희는 넌 이미 알고 있었지? 설마 저번에 말하려고 했던 비밀이 공무원 그만뒀다는 거야? 네, 맞아요. 이 사람 공무원 일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쳤나? 시모가 제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할 말 다 해서 미련 없다는 듯 시모에게 대들었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엄마 아들이 돈은 넉넉하게 있어도 엄마한테 절대 못 써요. 왜냐고요? 이 돈 전부 이 사람이랑 장모님 덕에 벌었거든요. 뭐야, 겨우 조그만 식당 하는 사돈이 너한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게 해줘? 너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가만 보니 내가 새애기만 예뻐하니까 너 네 부인도 예뻐해달라고 지금 거짓부렁으로 감싸는 거야? 으이그, 지금 당장 이혼해도 시원찮다. 어디 감히 공무원 앞길을 막아? 그놈의 공무원 일하다가 엄마 아들 정신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걸 구해준 게 이 사람이에요. 뭘 알고 말하세요. 이어서 남편이 김치 사업이 대박난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떡 벌리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밑바닥 내리찍던 남편 멱살 끌고 올려서 여기까지 성공시켰다고 하니 시모가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이제 다 아셨죠? 엄마한테 장남이 해드릴 건 이제 없어요. 아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잘못했다, 응? 예, 아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잠시 심술 부린 거야. 그 정도 늙은이 심술은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냉담한 저와 남편의 반응에 시모는 말 그대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충분히 용서 못하지만요, 엄마. 아이 얘기까지 꺼내서 공격하는 거 너무 비겁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애 못 낳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도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시부 일찍 돌아가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남편은 항상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공무원 일하는 자신이 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니 아이 만들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를 안 낳았어요. 저는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딩크족으로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저를 모함하니 남편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시모는 악어의 눈물 조금 흘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질 않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깟 김치 사업 돈맛 조금 봤다고 뭐가 달라지냐? 못된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지금 이 사달 만든 거지? 저는 어머님이 진심 어린 사과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저희 관계도 조금이나마 괜찮아질 거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탓을 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희 그래도 10년이면 가족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 어머님 편 들었으면 남편이랑도 이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제게 너무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너 동서라고 부르기도 싫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분탕질이니? 너 백수잖아. 언제까지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아님 너도 10년 후에 나처럼 시댁에서 팽당하고 내꼴난다. 뭐라고요? 난 당신처럼 멍청하게 안 당해. 야, 아까부터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내 동생 부인이라서 내가 겨우 참은 거야. 너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자랑 결혼한 거야? 형, 내가 미안해. 형수님,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동서는 시동생한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사과를 왜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내가 살면서 형 도움 얼마나 받았는지 다 아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이렇게 독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야? 자기 정말로 미쳤어? 내가 사과를 왜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님이 말해봐요. 저 어머님만 믿었다가 이렇게 바보 됐잖아요. 그리고 왜 거짓말했어요? 집 자가라며. 이제는 장남한테 팽당해서 집도 못 사겠네요. 저한테 뭐 다른 거 주실 건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끼어들 자리 구분을 못하니? 언제는 다 내 맘대로 하라면서요. 동서는 차가운 시동생의 반응에 울컥했는지 시모에게 달려들어서 왜 거짓말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런 동서를 보고 시동생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칠게 끌고 시댁을 나섰어요. 시모는 나가는 순간까지 발악하는 동서를 보고 어디 저 싹수노란 게 버릇없이 날뛴다며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은근슬쩍 저희 부부에게 기대려 했죠. 하지만 저희는 냉담하게 끊어내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끝낼 때 똑바로 끝내야 한다며 시모의 전셋집,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알아서 살 집 구하시라고 선언했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도 안 사주고 전셋집 계약도 안 해주면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그동안 편히 사셨잖아요. 저는 아들돌이 다 했어요. 복지센터 가서 수급자 집 알아보시던가요.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 전셋집 이 사람이랑 저 없는 돈 모아서 같이 구해드린 거예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서 무리해서 구해드린 거라고요. 이 사람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 보탠 건데 온갖 미움받고 구박받은 시어머니한테 그걸 줄 순 없잖아요. 뭐라고?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모가 제 바짓가랑이 잡는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했던 제 자신이 더 불쌍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공무원 일보다 저희 부모님과 하는 김치 공장 일이 적성에 맞는지 요즘 아주 날아다녀요. 저희 엄마 김치 공장에는 아빠가 사장으로 계시고 저희 남편이 부사장으로 있어요. 저희 가족 열심히 김치 담그고 공장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해외 계약권도 생기고 규모도 더 커져서 직원 늘리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소비하는 기쁨은 없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는 느끼고 있어요. 시동생은 그 후로 동서와 바로 이혼해버리더라고요. 동서라는 여자는 시동생의 이혼 선언에 엄청 울면서 붙잡았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집안도 없는 살림이었는데 시모집 하나 받겠다고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온 모양이었나 봐요. 시동생에게 들어보니 결국 이혼했는데 나중에 시모에게 준 거 다 내놓으라고 그 여자애와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놨다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었으면서 어디 나대냐고 여자의 머리채 잡았다고 합니다. 재산 쥐뿔도 없는 집안인 거 뒤늦게 알고 시모도 엄청 분노했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는 받았던 예단도 다 빼앗기고 전셋집도 없어져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쉬울 게 많은 시모는 뒤늦게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지내자며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시동생이 바뀐 번호도 안 가르쳐줬다면서요. 엄마, 2번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애원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저까지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또 찾아오시고요. 오늘 이후로 엄마 얼굴 보이는 순간 저 공장이고 결혼 생활이고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이혼 후에 엄마한테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난 엄마 옆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죠. 시모는 그 말에 엄청 충격받았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기를 포기하고 시동생이랑 그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잘못 없는 시동생만 벌받고 있는 것 같네요. 착한 시동생은 이혼하고도 시모를 버리지 않고 모셨어요. 자기가 버리면 결국 형이 엄마를 모셔야 할 테니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형수, 형, 둘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내가 2사람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요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스트레스였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그런지 남편은 예전처럼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자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자연 임신까지 성공했답니다.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임신했다고 하니 기뻐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울더군요. 요즘 부부의 문제가 아닌 걸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심해도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그 결혼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해주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만약 저를 지탱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아기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부디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